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이 테슬라라든지 이런 자율주행 차량들이 점점 이제 뜨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차를 타고 움직이는 시간이 시간 낭비가 아니라 또 나를 위한 투자의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기술의 핵심이 바로 눈이겠죠. 그런데 레이더가 아니라 라이다입니다. 약간 사투리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 라이다의 그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독보적인 스타트업이 바로 우리나라에 있다고 합니다. 이 서울 로보틱스의 창업자 이한빈 대표님이신데요. 이한빈 대표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한빈님이라고 또 부르겠습니다. 네네. 네, 한빈님 애장품 가지고 나오셨죠? 그리고 하나는- 두 개를 가져오셨는데 하나는 네네. 또 이렇게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어요. 하나는 크록스를 신고 왔고요. 네. 그리고 제 손에 있는 게 지금 이제 라이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제 손에 지금 아반떼 한 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아직까지는 비싸가지고. 가격이 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 라이다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스타트업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럼 한 몇 천만 원 하는 거네요? 그쵸. 아직은 아. 좀 비싸요. 알겠습니다. 일단 서울 로보틱스가 뭐 하는 회사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서울 로보틱스 소개도 한번 해주시죠. 네. 연사 때도 소개를 하겠지만은 이제 저희는 자율주행에 그리고 또 자율주행 로봇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는 로봇이나 도시나 차량이 주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현빈님 정말 대단한 게요. 이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하다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봤거든요. 회사 안에서도 영어만 하신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회사에서도 영어만 하고 있고요. 네. 다들 한글 외국인 분들도 한글 어느 정도 하시지만은 음, 영어가 제가 더 편해서 강제로 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수평적 문화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수평적이도 문화도 되고요. 뭐 질문이나 뭐 말하고 싶은 거를 바로바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좀 좋아합니다. 선호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세션은 특별하게 영어로 진행을 하려다가 이건 제가 능력이 안 돼서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아쉽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한빈님이 워낙 한국말도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한빈님의 두드림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로보틱스의 캡틴 이한빈입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제 좌화명인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입니다. 서울 로보틱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라이다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요. 저희 소프트웨어는 이제 차량이나 로봇이 이제 라이다를 통해서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도와줍니다. 2017년도에 창업을 해서 지금은 뭐 BMW, 메르세디스, 벤츠, 볼보 등 전 세계 11개 국가로 소프트웨어를 수출을 하고 있고요. 누적 투자 금액은 약 70억, 지금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약 한 170억 정도 되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들 유명하신데 왜 제가 여기 끼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열심히 오늘 해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정말 사랑하고 좋아했던 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신 경험을 갖고 계실까요? 저는 작년 11월 달에 저한테 정말 소중했던 제 할머니가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어요. 너무나 건강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2주 전까지만 해도 교회라든지 시장을 직접 걸어 다니셨는데 급성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저는 너무나 아쉬웠던 게 6개월 동안 제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안 드렸고 찾아보지도 못했어요. 병원에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 면담이 안 돼가지고 돌아가신 후에나 얼굴을 뵐 수 있었어요. 정말 타임머신이 있다면은 그 당시로 돌아가가지고 손 한번 잡고 이제 사랑한다고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좌명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대학교 때부터 스스로 이제 되뇌이고 있었어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꽉꽉 채워서 오늘 후회 없이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 좌우명이 조금 더 제 마음 깊숙이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이제 라떼는 말이야. 조금 이제 시간을 돌아가서 저는 중고 대학교를 미국에서 나왔고요. 제 이름의 뜻은 이제 한빈이라고 한국을 빛내라 해서 사실 이제 대학교를 미국에서 졸업하고 미국에 있고 싶었지만은 유승준 케이스가 되고 싶지 않아서 스티븐 유가 되고 싶지 않아서 한국에 돌아와서 일단은 바로 군대를 갔고요.
졸업한 지 한 23일 만에 군대를 갔던 것 같아요. 그게 2014년도였고 뭐 군대에서 되게 재밌는 얘기가 많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았지만은 저는 정말 한국의 이 눈치 문화에 대해서 군대에 가서 아, 진짜 네, 서프라이즈 했어요. 어, 제 친구나 동기들 중에 정말 싫어하고 괴롭히는 이 선임이나 이제 윗분들한테도 어떻게든 이쁨을 받으려고 스트레스 받으며 노력하시는 친구들 보고 어, 참 그 자신의 행복이 타인의 관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 보고 참 갈대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도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도 뭐 이제 자기 등을 토닥이면서 자기 위안으로 그래 나는 그래도 패급은 아니지 이러면서 지냈던 동기들이 좀 생각이 나네요. 저는 군대에서 제일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책을 많이 읽는 거였어요. 여기 레베카가 있는데 그 당시에 책을 읽었던 이유가 제 미국에 있던 그녀 이름이 레베카였습니다. 그녀를 위해서 조금 더 멋있는 남자가 되기 위해서 조금 더 똑똑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쉬는 시간마다 책을 읽었었어요. 좀 TMI예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했었고 그래서 2년 동안 200권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아쉽게도 레베카는 제가 전역 한 달 전에 이제 다른 남자한테 가가지고 아쉽게 됐지만은 다행히도 그 책은 지금도 제가 서울 로보티스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그 돌아가시 직전에 사람들을 인터뷰한 책이 있었어요. 그들한테 물어보면서 이제 죽기 직전에 뭘 제일 생각이 나냐, 뭐가 제일 아쉽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I wish I had the courage to live the life true to myself, not the life others expected of me. 자신에게 진실되게 신념되게로 못 살고 남들 눈치로 본 것.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의 눈치를 보기에는 삶은 정말 소중하고 짧다란 생각을 그 책을 읽으면서 했던 것 같아요. 여담으로 제가 보시는 것처럼 저는 항상 제 보스턴에서 자라가지고 보스턴 모자와 크록스를 신고 다닙니다. 이유는 저는 제 스타일대로 이제 제 스타트업이기도 하고 제 삶이기도 하고 사실 타인의 시선보다는 제 자신이 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그 어떤 행사를 가든 이게 장관님이 되셨든 뭐 고객분이 되셨든 투자자가 되셨든 이 제 자신이 좋아하는 모습대로 가고 싶고 그래서 항상 이 크록스를 신고 다닙니다. 여담으로는 제 친구들이 제 지인들이 사실 너 이제 서울 로보틱스는 크록스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쓴 도구가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건 카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크록스 혹시 지금 보시고 계시면은 연락 주시면은 크록스 모델 할 의향이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이제 군대를 전역을 하고 미국에 다시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때 떡하니 트럼프가 계셨어요. 트럼프가 이제 이민이나 이제 비자를 주는 걸 되게 어렵게 만들어 가지고 2016년도에 좀 벽을 마주치는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당시에 더 이상 이럴 게 없었어요. 뭐 이제 취직을 하거나 뭐 어딜 뭐 옵션이 많이 없었는데 그때 마침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을 온라인으로 많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다가 라이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2016년, 2017년도 당시에 라이다 하드웨어 회사가 한 100개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좀 대박인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모빌아이가 인텔의 17조에 매각이 됐어요. 이 모빌아이는 뭐냐면은 이제 에이다스 반자율주행용 카메라 솔루션을 만들던 회사가 소프트웨어 이제 기술이 인정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쳤던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당시에 생각해 봤을 때 당시 제가 이룰 게 없었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은 이런 것을 좀 생각했어요. 이제 라이다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라이다 소프트웨어 시장도 커질 거고 정말 제대로 대박만 치면은 최대 17조까지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취직을 할 거냐, 뭐 이민할 거냐, 창업할 거냐 고민했을 때 저는
무조건 창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여기서도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폰 12 프로에서는 이미 라이다가 들어가 있고요. 워낙 싸져가지고 작년도부터는 이제 핸드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여기 있는 라이다랑 이제 저기에 달려 있는 라이다랑 이게 기술은 비슷한데 이제 비싸지만 비싸질수록 좀 멀리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라이다는 아이폰에 들어가는 라이다는 멀리 봐도 한 2, 3m 정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라이다들은 한 2, 3m 정도 더 볼 수가 있어요. 스티브 잡스도 창업 초기에 이런 인터뷰를 했었어요. 스티브 잡스도 당시에 내가 잃을 건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everything to gain,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창업 초기에 제가 갖고 있었던 게 저희 소프트웨어 데모 영상 하나밖에 없었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저희 소프트웨어를 어필하고 투자자한테는 어필했어요. 99% 퇴짜예요. 하지만은 이렇게 시도를 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제가 돈을 벌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잃을 게 없었어요. 결국에는 받을 건 퇴짜고 잃는 거는 조금 이제 마음이 아픈 거, 그거밖에 없어서. 그리고 어느 순간 으로 시작했던 저의 이 서울 로프텍스가 고객이 하나둘씩 늘고 투자자도 하나둘씩 늘고 직원도 하나둘씩 늘어서 어느덧 30명의 회사가 됐고요. 지금은 실리콘밸리, 디트로이트, 뮌헨에도 지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뭐 은행을 털거나 뭐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에요. 은행은 터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 마지막이라면 최대로 행복하게 살고 싶잖아요. 꽉꽉 채워서.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만들 때, 선한 영향력을 끼칠 때 저는 제일 큰 행복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물론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브 잡스라든지 유명한 사람도 있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이나 현대 창업주들을 되게 리스펙트하고 존경을 해요. 이분들은 사실 한국이 정말 먹고 살기 힘들 때 한국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국가에 돈을 많이 끌어왔어요. 그리고 삼성 창업주 이병철 했던 말은 돈을 많이 벌어서 더 많이 고용하고 더 많은 세금을 내자. 저는 되게 경쟁적이라서 제 팀이라든지 제 소속하는 그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한국이 일본보다 더 뛰어난 기술을 가졌으면 좋겠고 중국보다 더 많은 매출을 냈으면 좋겠고 그 어떤 분야에서든 1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 스타트업인 서울 로프텍스가 앞으로도 한국을 빛낼 수 있는 그리고 한국 기술 스타트업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는 선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최근 2년 동안 한국의 스타트업도 이렇게 대박을 쳤거든요. 작년에 수아랩이 2천억에 팔렸을 때 대박이던데 몇 주 전이었죠. 며칠 전에 하이퍼 커넥트가 2조에 팔렸어요. 해외 기업한테 글로벌하게. 그러면서 저희도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의는 이런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글로벌화함으로써 나라한테 도움이 되는 스타트업을 하는 게 제 꿈이고요. My fuel, my muse. 제가 제일 기쁘고 좋을 때는 저의 기술력이 고객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고객분들의 통해서 이제 뭐 로봇이 됐든 도시가 됐든 자동차가 됐든 세상을 조금 더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안전하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을 보면서 제일 큰 기쁨을 느껴요. 이제 랄프 와일드 에머슨의 이 시를 성공이란 시를 유명하고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인용을 하신대요. 결국 성공이라는 to leave the world a bit better, 그냥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은 이렇게 보이시는 화면처럼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조금 더 서울 로프텍스 성장하게 노력할 거고 오늘 같이 시간 보내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거고 중요한 사람에게 사랑한다 말할 거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거고 보잘것없는 것들에 눈치를 신경을 덜 쓸 거고 그리고 내일의 한국이 오늘보다 좀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헬조선이 아니라 해븐조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이제 클로징으로 아직도 할머니가 돌아가신 빈공이 너무나 크고 많이 아파요. 하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저한테 뭐가 더 중요한지 깨우칠 수 있었고 더 덕분에 오늘 하루하루 후회 없이 더 꽉 차게 살 수 있는 거를 할머니의 이제 죽음을 통해서 조금 더 제 영혼 깊숙이 각인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하늘에 계신 이제 할머니랑 저한테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오늘이 마지막처럼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 연사가 제 인생의 마지막 연사라면은 꼭 이제 보시는 분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사실 뭐 미국에서 공학도로서 그냥 회사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창업이라는 도전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반 학생들이나 뭐 이렇게 해서 창업을 해야겠다 결심하기가 사실 쉽진 않잖아요. 그렇게 결심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뭐였을까요? 시장성을 봤어요. 시장성을 봤고 그 두 번째로 더 중요한 게 주변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나랑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저는 그 두 가지가 확신성이 있어서 창업하게 됐던 것 같은데 실제로도 창업할 때 그 한 명이 창업하는 것보다 공동 창업자가 있을 때 성공의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는 확률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영상 보면서 사실 궁금했던 게 박영선 장관님 만날 때도 크록스. 네, 그렇습니다. 저 장관님도 몇 명이 크록스 신고 만났고 네. 이제 여의도의 검은 손들도 몇 번 만났을 때도 이렇게 입고 갔을 때 그분들 이런 말 했어요. 30년 투자하는데 모자랑 스레빠 신고 온 XX는 처음 본다고. 투자 못 받았죠 그분들한테.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질문 뭐 볼 수 있을까요? 샵에 5,900으로 보내주고 계신데요. 네, 유학 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이 어린 나이에 한국에서 창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다행히도 많은 어려움이 군대 때문에 해결이 됐던 게 군대에서 제가 한국 문화를 배우고 거기서 사실 한글을 배웠어요.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하지만은 한국에서 이제 고용을 하거나 비즈니스 하기에 너무 이제 인맥이 없다 보니까 이제 한국 비즈니스 좀 어려웠지만은 오히려 그래서 해외로 포커스하면서 회사의 속도가 더 빠르게 클 수 있었는데 그 처음에 연고가 없었던 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실 보통 시작하면은 뭐 실리콘밸리라든지 많이 하지만 한국에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처음 시작이 어땠어요? 사실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시작을 하는 이유가 워낙 뛰어난 인재들이 인력 풀이 많아서 거기서 창업을 하는 거고요. 네. 이제 문제는 한국에서 스타트업 이제는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근데 2017년도만 당시에도 엄청 뛰어난 사람들은 어떻게든 이제 대기업을 어떻게든 가시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안 가시는 그런 인재들만 이제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재를 끌어당기는 거에.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사전 미팅 이건 질문 한번 하고 네네네. 갈게요. 겨울에 크록스 신으면 발가락 안 시리시나요? 제가 크록스가 딱 두 개가 있어요. 제 신발이 두 개밖에 없어요. 아, 네. 겨울 버전이 있고 이제 아. 여름 버전이 있는데 오늘 처음 신었어요. 여름 버전은. 이제 겨울 좀 버전은 날이- 이제 여기에 털 달려가지고 네. 아주 포근하게 돼 있습니다. 발은 안 시리신 걸로. 네, 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사전 미팅에서 슬아 씨가 한빈님께 질문한 게 있어요. 이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체력이 중요한데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시냐고. 사실 이거는 좀 슬프긴 한데 체력 관리를 거의 못 하고 있고요. 커피도 안 마시는 게 네. 사실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음. 커피가 필요 없이도 잘 새벽까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건강을 갈아먹고 있는 상태긴 한데 네. 좀 빠른 시일 안에 저도 좀 건강하게 제 루틴을 좀 찾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스타트업을 대표하시게 될 테니까 건강 관리 내 몸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나라의 몸입니다. 끝으로 공식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빈님에게 꿈이란 무엇일까요?
제 꿈은 제 할머니랑 제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대로 살려고 합니다. 한국을 빛내는 사람이 되고 서울 로보틱스가 한국을 빛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서울 로보틱스는 나스닥에 갔으면 좋겠어요. 기술로서 이제 매각은 있었지만은 나스닥에 한 번도 가본 기술 스타트업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시작을 해서 네. 네, 그게 제 지금 꿈이자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야말로 열정 넘치는 현빈님의 이야기 잘 들었고요. 한국을 빛내라고 부모님께서 지어주신 그 이름처럼 한국을 빛내는 그런 사업을 하시고 회사도 그렇게 서울 로보틱스도 크게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꿈은 멈추지 않는다 두드림쇼 어떻게 보셨나요? 이스라 대표님은 소박하지만 꾸준한 일상을 만들어가면서 이 김태용 대표님은 여러 번의 시행착오와 이 노력 끝에 도전을 통해서 이한빈 대표님은 이 간절함과 열정을 담아서 꿈을 향해 달리고 계셨습니다. 이 세 분의 공통점 찾으셨나요? 이 바로 꿈을 가지고 실천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분들도 거창하게 시작한 게 아니라요. 바로 지금 실천했고 이 사소한 것들부터 실천했다는 점인데요. 오늘 두드림 쇼를 함께 하셨던 청년 여러분들도 이렇게 실천하시면서 두드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10분 뒤에는요. 이 취향 존중 Y쇼가 시작이 됩니다. 이 4달러, 1일 1강과 같은 이 우리 사회를 깊숙하게 파고든 이 밈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면서요. 이 글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 시선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MBN Y포럼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이 꿈은 멈추지 않는다 두드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태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